네, 반갑습니다. 이제 7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주차는 이제 대면 수업을 한다는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요. 지금 제가 오늘 이 촬영을 하는 시간은 이제 일요일입니다. 4월 12일 일요일인데 일단 7주차는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아마 대면 수업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상을 2교시, 3교시만 일단 올리고요. 1교시 수업은 금요일에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촬영을 하면서 페이지를 넘길 때 좀 중복되는 현상이 있어서 페이지를 넘기고 한 1초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끊기는 게 아니니까 혹시 이제 좀 부자연스러운 이 동영상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꾸 페이지마다 한 1초 가량 이 겹침 현상이 있어서요. 제가 원인을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우리 시작하도록 7주차 하겠습니다. 수업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할 텐데 주식 투자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그 기업의 분석까지 이제 포함을 하는 건데요. 오늘은 내용이 이제 기본적인 거지만 중요한 개념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들으시고요. 이제 8주차 우리 중간고사 시험을 치를 텐데 오늘 수업까지 진행하고요. 대면 수업에서 시험에 대한 대략적인 시험을 위한 7주차까지의 요점 내용은 대면 수업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 지금 동영상 수업에서는 주식 투자의 기초, 기본적 분석까지 진도를 7주차 진도를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투자의 기초부터 할 거고요. 영상은 그 두 영상으로 나누어질 텐데 주식 투자의 기초 그리고 기본적 분석에서 지금 산업 분석까지는 첫 번째 영상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분석 아마 산업 분석 일부분과 기업 분석은 두 번째 영상에서 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투자의 기초입니다. 주식 투자의 의의인데요. 우리 주식의 개념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붉은 중요 글씨부터 보겠습니다. 증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식은 증권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증권이 어떤 개념인지 볼게요. 증권은 유가증권을 지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가증권을 지칭하고요. 이는 주식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에는 주식이 증권이 아니고요. 증권에는 주식이 포함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이고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은 어떤 재산적인 권리를 나타내고요. 이를 증권이라고 칭합니다. 증권은 그래서 화폐증권, 상품증권, 자본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의 분류입니다. 증권은 화폐증권, 상품증권, 자본증권으로 나누시고요. 주식은 자본증권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 자본증권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주식, 채권, 수익증권, 파생증권 등이 자본증권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투자의 개념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미래의 보다 큰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현재의 희생을 감수하여 각종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투자의 3요소에는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투자는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요.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유동성 이 투자의 3요소가 되겠습니다. 수익성은 투자의 목적은 현재의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서 미래에 보다 큰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 기간 내에 가장 높은 수익을 줄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 안정성입니다. 미래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투자자마다 안정성 수용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투자 대상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마다 원하는 안정성, 원하는 수익성이 같지 않습니다. 다음 유동성이고요. 투자자산의 현금화 가능성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유동성이 다소 높죠. 부동산에 비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식 투자의 수익 요인입니다. 주식 투자의 수익 요인 붉은 글씨를 보겠습니다. 먼저 시세 차익입니다. 주식은요 1,000원에 사서 2,000원에 판다면 거기에 대한 1,000원의 시세 차익이 있습니다. 둘째 배당 수익입니다. 배당 수익이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수익의 일부분을 나눠주는 건데요. 결산이 끝나고 이익의 일정 부분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유무상 수익을 들 수 있습니다. 주주는 증자에 참여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제상의 혜택입니다. 아직 우리 국내법으로서는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근데 해외 주식은 아니죠.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어쨌든 매매 차익에 대해서 현재 비과세라는 겁니다. 물론 2023년부터 그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지만 시행이 돼봐야 아는 거고 현재는 비과세라는 거 이 점도 중요한 점입니다. 주식 투자의 수익 요인, 시세 차익, 배당 수익, 그냥 유무상 수익, 그 다음에 세제상의 혜택 이 부분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가의 결정 요인입니다. 우리 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업에서 발행하는 주식에는 주식의 가격을 주가라고 하죠. 주식의 가격을 주가라고 하는데 주가에는 결정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기업의 내적인 요인이 있을 거고 기업의 외적인 요인이 있을 건데 표를 보겠습니다. 기업 내적 요인으로서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양적 요인인 수익가치, 자산가치, 성장성, 배당 성향, 재무제표 관한 사항이 있고요. 질적 요인으로서는 경영자의 자질, 노사관계, 연구개발 능력, 기술 수준, 주주 현황 등이 있을 겁니다. 기업 외적 요인은요, 시장 내적 요인이 있고 시장 외적 요인이 있는데 시장 내적 요인의 수급관계, 기관 투자자의 동향, 시장 규제, 투자자의 심리 동향, 제도적 요인 등이 있을 것이고 시장 외적 요인으로는 경기 변동, 물가와 이자율, 환율, 정치, 사회적 변화 등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중에서 우리가 기업 외적 요인은 우리가 제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파악을 해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적 요인을 조금 더 중점을 두게 될 거고 특히 내적 요인에서도 양적 요인을 중심적으로 기업 주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기업을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양적 요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업도 그렇고요. 다음 수업도 그렇고요. 양적 요인을 배우게 될 거고요. 주가의 결정 요인에 있어서 기업 내적 요인, 기업 외적 요인, 그리고 양적 요인, 질적 요인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 가끔 나오니까 구분은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 접근 방법이고요. 개별 자산의 접근 방법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먼저 기본적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 분석을 보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내재 가치를 반영한다고 전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내재 가치가 시장 가치에 비해서 낮게 형성되어 있으면 매도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내재 가치가 시장 가치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 매수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치보다 낮게 저평가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시장 가치에 비해서 낮게 내재 가치가 형성되어 있으면 매도를 해야 되겠죠. 시장 가치에 비해서. 내재 가치가 시장 가치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증권 가격 및 거래량의 추세와 변동 패턴에 따라서
관한 역사적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 증권 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자료를 이제 이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오랜 기간의 각종 차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패턴과 추세로 이를 분석함으로써 매매 시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가격, 추세, 패턴 등의 차트를 통해서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매매 시점을 포착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분석법입니다. 포트폴리오 분석은요, 2개 이상의 복수 증권과 결합 관계에서 투자 가치를 하고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포트폴리오니까요, 당연히 단일 증권은 아니겠죠. 그래서 2개 이상의 복수 증권 결합 관계에서 투자 가치 선택하는 겁니다. 초점은 2가지인데, 첫째는 가장 바람직한 증권들의 결합을 찾는 겁니다. 둘째, 투자 위험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포트폴리오 분석을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분석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결합을 찾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요, 금융시장 중에 직접 금융에 속합니다. 직접 증권시장은 금융시장 중에 직접 증권입니다. 우리 간접 금융시장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직접 금융시장이다라는 거고요. 즉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금의 수요자가 주식과 채권 등의 유가 증권으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직접 금융시장이 되겠습니다. 아래 금융시장 구분은 한번 보시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구조입니다. 먼저 추상적인 증권시장은 다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권을 발행을 하는 1차적인 시장, 그 다음 발행된 증권을 유통을 하기 시작하는 2차적인 시장으로 구분되는데요. 발행시장에서는 자금의 수요자가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매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요. 투자자가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매각을 통해서 자신의 금융자산을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1차 시장 또는 본원적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발행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증권을 사고 파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차 시장의 발행시장, 2차 시장의 유통시장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고요. 증권시장의 구조입니다. 증권시장은 채권시장이 있고 주식시장이 있고 채권시장이 되어 있고요. 주식시장에서 발행을 하고 유통을 할 거고요.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고요. 유통을 할 겁니다. 그리고요, 밑에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프리보드시장, 코넥스시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유통시장에는 이 유통이 되는 시장이 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프리보드시장, 코넥스시장에서 우린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팔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식이 유통되는 주식시장의 기능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기능은 기업은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가요, 자금 조달 때문입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행된 주식으로 인해서 자본들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고 파는 과정에서. 또는 개인 또는 기업의 자산 운용을 대상을 제공하는 거죠. 우리는 주식을 통해서 자산을 운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런 운용을 함으로써 소득이 재분배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금융정책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행시장입니다. 발행시장의 주요 기능이고요.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1차 시장을 말하는 거고, 기능으로는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 자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요. 금융정책의 수단이 되고요. 투자 수단이 되겠습니다. 발행시장의 구조입니다. 발행을 하고 투자자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발행 기간이 중간에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통시장의 의미입니다. 발행시장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앞선 장에서 봤고요. 이제 유통시장의 주요 기능입니다. 유통시장은 황금성을 제공하게 되죠. 사고 팔므로써 황금성이 제공이 되고요. 공정 가격의 제공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 형성되니까요. 가격 결정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발행될 증권 가격을 유통시장을 보고 결정을 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유가증권의 담보력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유가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부채를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증권의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발행시장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유통이 되는 유통시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개념은 이해하셨을 거고요. 기능에 대해서는 두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구분하는 시험은 간혹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구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유통시장의 구조입니다. 보통 유통시장은 시장 구조 거래가 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크게는 거래소 시장과 장외 시장으로 대별이 됩니다. 어떤 규칙과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래소 시장이 있고요. 그냥 사적으로 사고 파는 장외 시장이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상장증권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시장입니다. 약속이 있고 규칙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면 장외시장은 거래소에 의해서 증권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유통시장의 구조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권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소 시장으로는 한국거래소가 있습니다. KRX라고 부르죠. 주가지수 보겠습니다. 주가지수는 계산 방법에 따라서 주가평균식과 주가총액식 주가지수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200지수 이런 주가지수들이 있죠. 그래서 종합지수가 우리 코스피 시장의 종합지수가 되겠습니다. 주가평균식 주가지수는 대상 종목의 주가 합계를 종목수로 나눈대요. 주가평균식은 합계를 종목수로 나누어 산출하는 단순 주가 평균을 그대로 개념한 지수이기 때문에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지수,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가 단순 평균 개념을 도용한 주가평균식 주가지수입니다. 주가평균식 주가지수는 다우존스 산업지수, 니케이 225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가지수는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법입니다.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로 일정 시점의 시가총액과 현재 시점의 시가총액을 대비함으로써 현재의 주가 수준을 판단하는 주가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의 주가지수 종류들입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있고요. 이거는 미국의 산업평균지수죠. 나스닥 지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벤처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S&P 500 지수입니다. 미국의 500기업을 지수화시킨 겁니다.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도쿄에 있는 증권거래소의 지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 중국 시장은요. A주 시장과 B주 시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홍콩은요. 항생지수라고 부르는 지수가 있습니다.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다우존스 30개 종목이 뭔지, 벤처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미국의 장외시장이 뭔지 구분, 중국 시장에는 두 개의 A주, B주 시장으로 나뉘는 거, 홍콩은 항생지수인 거, 이거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예시로 네이버에서 캡처해 온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지수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시장 지표인데요. 주가 수익 비율 PER,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그리고 예, 상장 수익률, 상장 주식 회전율, 이 부분은 PER, PBR, 배당 수익률, 상장 주식 회전율은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중복이 되기 때문에 기업 재무 분석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적 분석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증권 분석의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요. 우리 두 가지 방법에는 간단하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기본적 분석이 먼저 보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의 목적은 앞서 봤지만 기업이 내재 가치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산업 그리고 경제로 옮겨가는 미시 방식이 바텀업 방식입니다. 그리고 경제로부터 산업 및 기업의 순으로 분석하는 거시 방법, 즉 탑다운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시 방법인 탑다운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산업, 경제로 확장시켜가는 미시 방식, 바텀업 방식, 그 다음에 경제로부터 산업, 기업의 순으로 내려가는 방식, 탑다운 방식이 있는데 탑다운 방식, 거시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경기 변동과 주가입니다. 우리 경기 변동은요, 4단계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수업 시간에도 이거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동향의 파악 방법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변수와 주가입니다. 경제 변수는 경제 변수가 미치는 주가에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제 변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게 될 텐데요. 먼저 경제 성장률과 주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통화량과 주가가 있을 겁니다. 통화량에 따라서 또 주식의 가치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와 주가가 있을 겁니다. 물가에 따라서 주가가 바뀔 수 있고요. 이자율과 주가가 있을 겁니다. 이자율에 따라서 주가가 바뀌겠죠. 그리고 환율과 주가가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서는 주가가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원자재와 주가가 있을 겁니다. 원자재에 따라서 주가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들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 통화량, 물가, 이자율, 환율, 원자재 이런 것들이 우리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다, 경제 변수들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산업 분석입니다. 산업 분석은 산업의 경쟁 구조 분석이 되겠는데 내용을 보시면 포터는 특정 산업의 경쟁 강도 및 그 산업에서의 궁극적인 이윤 잠재력이 진입 장벽, 대체 가능성, 기존 업체 간의 경쟁 구조,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 등 5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봤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이제 높아야 되겠죠. 산업 내 경쟁 정도가 어떤 또 그 기업 산업을 분석하는데 기준으로 쓰이고요. 대체품의 위협이 있는지 이런 것들 없는지 많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구매자의 교섭력 그리고 공급자의 교섭력 이 5가지 요인에 의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해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상 단계별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품의 수명 주기는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다. 특징이 있고 기업 수익성 있고요. 경영 위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 분석인데요. 우리 기업 분석은 내용이 조금 많고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다음 영상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이 기업 분석에 우리 퍼라든지 또는 뭐 ROE라든지 중요 기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 그 올려놓은 자료를 출력하셔서 같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